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입니다.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2022학년도 입학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특별히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서울 상도동에 자리하고 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들과 캠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약에 휠체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도요,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캠퍼스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를 소개하는 간단한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상상은 최초의 비행기로 더 넓은 세상을 알 수 있게 했고, 빠르고 가까운 세상에 대한 상상은 최초의 증기기관차로 이어져 세상을 새롭게 연결시켰습니다. 세상을 바꾼 최초의 기록. 그곳에는 위대한 상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상상처럼 교육에 대한 위대한 상상으로 변화된 미래를 꿈꾸며 최초의 기록을 만든 숭실대학교. 1897년 평양에서 시작되어 1908년 최초의 근대대학으로 대한제국의 인가를 받은 숭실대학교는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고민하며 1970년 국내 최초로 전자계산학과 개설, 1991년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학과 신설, 1996년 정보과학대학 설립 등 최초의 기록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숭실대학교는 데이터가 연료가 되어 새로운 공간이 된 자동차를 연구하며 단순 기록을 넘어 맞춤 세상으로 사물간의 연결을 통해 사람에게 이로운 공간이 되는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숭실대학교는 4차 산업에 대한 위대한 상상으로 또 한 번 최초의 기록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시대, 그 중심에서 IT의 힘으로 AI의 미래로 숭실대학교가 AI 시대를 선도합니다. 네, 숭실대학교는 방금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4년제 종합대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906년도에 대한제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게 쓰고 있는 컴퓨터, 그 모체가 되는 전자계산학과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설하는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이 지나면서 2021년, 2022년 여러분들이 숭실대를 도전해서 합격하게 된다면 2022학년 혹은 2023학년에 입학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는 이미 모든 학과에서 AI 융합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숭실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숭실대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성과들을 얻어내고 있어요.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고,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좋은 교수님을 모시고 와서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에는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이 배설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정시전형 같은 대표적인 전형들을 준비하신다면 모든 전형에서 이 학과들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좀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도 많은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편에 보이는 인문대학에서는 예술창작이나 스포츠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어국문학이나 영문학이나 중문학, 이와 같이 어문 계열에 관심이 있거나 철학, 사학, 국문학 등등, 또 기독교학과,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을 한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어도 입학 이후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은 없지만 또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죠. 경영학부나 회계학과나 벤처중소기업학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제통상대학에서는 경제학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사회과학에서는 모든 학과에 지원이 가능해요. 특별히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학과는 변치 않는 항상 사회복지학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숭실대학교 지원을 한다면 나는 정말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복지학부에 지원하는 것도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학에 가서 다양한 학문을 맛보고 나의 진로 분야를 천천히 찾아보고자 한다면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복지학부에 지원하는 것을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학부 외에도 행정학부나 정치외교학과나 정보사회학과나 언론홍보학과, 평생교육학과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과대학에서는 법학과나 국제법무학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융합전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학부 같은 전통적인 학과 외에도 2개 이상의 학과의 커리큘럼을 융합한 융합전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상단에 보이는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을 만약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사회복지학부, 행정학부,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정보사회, 언론홍보, 평생교육학과의 다양한 전공 과목들을 융합해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할 때는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융합전공 학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특정 학과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학과를 고려하는 것도 좋겠지만 굉장히 넓은 분야에 대해서 맛보고 융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융합 전공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입학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등록금이라든지 학비와 관련된 고민이죠. 숭실대학교는 서울 시내 사립 종합대학 중에서 등록금이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학비가 그렇게 싼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장학금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숭실대학교에는 153종에 달하는 교내외 장학금이 주어지고 있고요. 전체 입학생 가운데 약 80% 정도의 학생들이 크고 작게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입학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한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장학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의 특별한 자랑 중에 하나가 7+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숭실대에 입학을 하게 되겠지만 숭실대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다양한 다른 나라에 있는 대학들로 가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보스턴 지역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명문 대학이죠. 숭실대학교에 등록을 하고 그 대학에 가서 한 학기 혹은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오는 그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외에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특별히 최근에는 중국어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중국으로 가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고 온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요, 해외 자원봉사를 가서 최대 18학점을 인정받으면서 6주 혹은 한 학기 동안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혹은 해외에서 인턴십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숭실대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숭실대는 6개의 핵심 역량 지표를 개발해서 숭실대에 입학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창의 역량, 융합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리더십, 글로벌 역량 이렇게 학생들을 진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표가 어떤 학생이 1학년에 입학해서 좀 다소 부족한 역량을 보이고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펀 시스템이 이 학생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준 결과 2학년이 돼서는 이렇게 3학년이 돼서는 4학년이 돼서는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펀 시스템은
학생의 역량을 매년 진단을 하고요.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주게 됩니다. 지금 시작한 지 대략 3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1,500여 개의 프로그램들이 펀 시스템에 등록되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진단하고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숭실대의 자랑 중에 하나죠. 또 숭실대를 소개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융합전공 등을 안내해주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잠깐 보고 더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끝! 숭실대의 찐으로 걱정은 이제 그만! 고민이 많아? 더 이상 고민은 NO! 숭실대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이건 어때?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글로벌 인재가 될 너! 1학년 때는 기초 공통교육으로 기본을 다지고 2학년부터는 전공 1+1 제도로 미래 사회 융합 전공과 주 전공 선택으로 고민을 저 멀리. 우린 수업의 클래스가 원탑이야. 이게 찐이지. 헬로, 봉주, 니하오. 특별하고 남다르게 글로벌한 경쟁력을 업시켜봐. 숭실대 7+1 제도로 한 학기를 호주, 독일, 미국에 있는 기업 인턴십 55개국에서 글로벌한 교환학생. 몸이 필요한 곳으로 해외 봉사까지 가능해. 이게 찐이지.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주지. 꿈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너도 바로 CEO. 초기 창업 패키지로 준비해서 CEO의 한 걸음 더. 숭실대 졸업 후에 바로 스타 CEO라니 창업의 문을 두드려봐. 전국 최우수 창업선도대학인 우리 학교에서 기술 창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취업 걱정 없이 바로 CEO가 되다니 이게 찐이지. 대한민국이 세계 IT 산업의 리더인 거 다들 알고 있지? 대한민국 최초로 전자계산학과를 설립해 IT 강국의 기초를 쌓은 학교가 숭실대학교라는 사실. 숭실대에서 AI 융합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AI 융합 학부가 개설되고 모든 학과에 융합 전공이 개설된다고 해. 창의적 인재로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선도주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찐이지. 이제 너 차례야. 숭실대의 찐으로 더욱 반짝일 너의 미래를 응원해.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제 입학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경우는 수시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의 SSU 미래인재, 여러분도 물론 지원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아무래도 도전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나는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경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SSU 미래인재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둘 다 지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형 운영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SSU 미래인재 전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서 최종 모집 인원의 3배까지 1차 합격을 줄 거예요. 그리고 나면 2단계에서는 면접이 30% 반영되게 됩니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2가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서류들을 가지고 첫째는 활동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 또 수상 실적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종합의견에서 선생님은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출결 사항은 혹시 좀 빠진 부분은 없는지, 혹시 출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또 얼마나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전공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고요. 성적에 해당하는 학업 역량은 대략 20% 정도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인성적인 측면에서 학교 폭력 사실은 없는지, 또 만에 하나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반성하고 이제는 개선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내려가 보면 이와 같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은 약 14점, 그래서 70점 만점인 서류평가를 고려할 때
20%가 반영이 되는 거겠고요. 활동 역량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반영되죠. 38점이 반영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실성에서는 출결이나 봉사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 실적이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 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봉사활동이 참 어려웠죠. 대략 3년 내내 3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했다면 아마 만점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환경상 봉사활동을 별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우리가 숭실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렇게 큰 점수 배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에 대한 고민이 될 거예요. 내가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해서 단순히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다. 이렇게 되면 전공적합성을 갖추온 학생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내가 지금 지원하는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졸업 이후에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보여도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단계 3배수에 통과하게 될 경우 면접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째는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본인의 이름이나 소속 고등학교나 부모님에 관련된 내용들, 친인척 중에 어떤 분들이 그 분야에서 유명한 분인지 이런 내용들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내가 어떤 미래에 관심이 있고 이 학과에 어떤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면접평가가 될 거고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 10분 내외가 될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만에 하나 내가 말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또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이 면접 시간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컴퓨터를 준비해서 타이핑을 한다거나 필요하다면 좀 더 가까이, 면접을 좀 더 가까이서 하거나 그런 조정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서류평가를 통과한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숭실대학교 입학처로 연락을 하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게 되겠고요. 면접위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평가했던 서류평가자와 학과 교수님이 아마 면접위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 면접평가를 할 때 그럼 뭘 평가하게 될까요? 첫째는 다시 한번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전공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 공부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지를 따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학생의 전반적인 발표력이나 인성적인 측면 그리고 얼마나 잠재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본인의 이름이나 부모님의 지위, 직장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게 되면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면접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실성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활동을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한 게 있다면 서류평가는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면접에서는 굉장한 감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잠재력 평가에 있어서는 정말 이 학생의 학업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겠고요. 또 정말 숭실대학교 이 학과에 대해서 진학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단순히 성적에 맞춰서 쓴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평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학생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 지원한 전공 분야는 이런 분야인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이슈가 있다면 혹시 학생이 파악한 분야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는요. 먼저 학교생활 기록부를 꼼꼼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강점도 있을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약점에 대한 변명을 쓰는 것보다
강점 위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강점이 나의 진로와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좋겠고요. 문항을 작성하실 때는 이왕이면 3번 문항, 왜 숭실대학교 뭐뭐 학과에 지원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나머지 1, 2번을 쓰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SU 미래인재 전형을 기준으로 지원 경쟁률은 다소 높죠.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는 이렇게 경쟁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도 SSU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보통 3등급, 2.5등급에서 3.5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는 너무 그 성적이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모집 단위별로 대부분 학과에서 한 명만 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SSU 미래인재 전형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해에 훌륭한 학생이 있다면 내신이 아무리 낮아도 합격하게 될 거고요. 그 성적 자체가 평균 성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SSU 미래인재 전형의 합격자 내신 평균하고 단순 비교하셔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미래인재 전형의 결과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SSU 미래인재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를 함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SSU 미래인재 전형 기준으로 그래도 나의 내신 성적과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면접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이런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면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숭실대학교 유튜브에서 숭실대학교 입학처를 클릭해 보시면, 쳐보시면 숭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굉장히 다양한 숭실대학교 전공과 관련된 소개들이 있어요. 그리고 합격자들의 수기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숭실대학교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내가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한 소개들도 충분히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을 특별히 장점 위주로 잘 준비한다면 숭실대학교의 입학과 합격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숭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이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 다양한 자료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공에 대한 소개 자료도 있고요. 또 숭실 학종탐구라고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합격했는지에 대한 수기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입시 결과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숭실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준비해서 희망하는 진로와 진학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